구성 노무노구역 행정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정한 이웃인 성북 국민 여러분, 2025년도 새해도 밝았습니다. 뒤늦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는 대주 항공 사고로 인하여 저희도 전국민의 신통한 애도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첫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집회를 시작하는 동안 수많은 전국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곳곳에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국민이 2025년도에는 제발 좀 전국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꼭 동참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후손과 우리의 친인척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개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재개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낙후되고 보기 쉽고 흉물스러운 그런 지역은 반드시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방식이 틀려먹었죠. 60년 뒤에 넘도록 이렇게 틀려먹었다고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개발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개발하는데 공시지가로 개발을 합니까? 공시지가 해주고 하기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낼 때 이정자들이 세금 깎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는 요상한 가격을 들고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성에만 존재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거래하고 할 때 공시지가로 거래합니까? 웃기는 소리죠. 공시지가가 10대 가격의 50%가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놈의 공시지가를 늘렸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낮춘다는 의명하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행정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가격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공시지가가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요상한 금융을 갖다 흘려놓고 이렇게 이것이 무공평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시청자들은 정치를 잘하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맡겨준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끝없이 탄압하고 떠들지 마라. 이들을 해주는 딴 데도 해줘야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것도 배워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국가의 부정을 책임지거나 시정을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할 소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느냐? 내 사업의 기초가 되는 모든 국적인 재산은 고지시니까라고 하는 요상한 계획에 갇혀서 밥값이야로 평가되고
그래서 추가 분담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전에는 집값가 워낙 쌌기 때문에 건설비를 감당치 못해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장난이 아니죠. 보통 3천, 4천, 5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땅값에 비해서 건설비는 해발에 필요 평당 8천에서 1,000만 원이면 찍습니다. 이런 땅값을 반 이상을 깎아놔야지만 너도 뜯어먹고 나도 뜯어먹는 이 비리백화점의 종합판이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봉은동도 5구역도 비리의 종합백화점입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을 평당 1,000만 원의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평당 3,0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지요. 3,6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를 짓기 때문에 1억이 넘게 분양을 한 겁니다. 세상에 1,000만 원 보상을 해놓고 1억 원 넘게 부려하는 이런 동이 기판달 같은 재개발을 누가 싫어합니까? 주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만 너만 잘했지 입 다물고 있어라고 그냥 불러버리고 거기에 각종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너도 한 모금 나도 한 모금 뜯어먹는 여러분들이 익히 몇 년 전서부터 우리 대장동 자체라고 일컫는 것이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 맞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너도 나도 뜯어먹고 사는 이 비리의 종합백화점이 전국 각지에서 2,500군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이런 분들 한테까지도 너들마저도 떠들지 마라. 그래 가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소리가 너무 높은데 장소가 없어서 각종 이유를 내가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반을 뽀개버리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피통하는 심정입니다. 내 70평생을 부모가 열심히 먹을 것 안 먹고 아껴가면서 모아서 이룩한 나의 재산을 어느 날 아침에 반토막 이하로 쪽박을 내버리면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강제 철거라고 하는 이 웃기지도 않는 이런 개울단지를 동원해서 아니 피해를 받은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엄청 같은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됐던 일부 몰지박한 사람들의 알박기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100만 철거민의 0.01%도 안 되는 극히 일부, 그것도 옛날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요즘은 알박기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너무 저평가, 공시지가로 저평가해서 재산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공공개발이라면서 요즘 누가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만 아파트에 잔뜩 몰리지 실제로 거기에 사는 얼마나 모릅니까? 오죽하면 20대까지 영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니까 부동산 투기공화국이지. 이렇게 만든 정부인들 누구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위정자들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대개인은 우리나라가 지금 60년 이상을 지금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못 살았습니다. 전쟁 태어로부터 국가를 빠른 시일 내에 개건을 하다 보니까 인권도 침해가 되었었고 사건도 일부 침해를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개편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최우선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최하위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법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는 이 친구들 진짜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25년도에 바라본 국회 한심하죠. 지네들 먹거리 앞에서는 오박주에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의견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건 잘못된 법이 아니냐고 따지는 거에는 너무나도 할 것 없이 합죽이가 됩니다. 확 해버립니다. 세상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놈의 정치만큼은 60년대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청년도 들어가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노력하고 국민이 억울하다 하면 내 스스로가 나서서 어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가는 바로 그런 구청장 상인데 이 구청장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얘기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를 이쪽에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파트 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던 그대로 수평이동을 시켜다오. 내가 살던 곳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옆에 학교들에도 관계 없고 내가 살던 그대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더 가지고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아파트 달라고 그랬답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구청장이고 없는 말을 그렇다고 하는 것도 구청장입니다. 또 한마디 같으면 당신네들 해주는 것이 구나 당신네들 해주는 우리 경북도 간에 125번째 개발계획이 있으니 이 사람네들도 해줘야 되는 곳에서 그래도 못해준답니다. 회사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고 이것 정말 잘못했다고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지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를 재밌게 이들이 강제로 억지로 뺏어간 거를 재밌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뭐 복지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학회 그대로 만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짓도록 아니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땅이나 집이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나 하는 것을 양보를 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못을 먼저 있던 그대로 몇 개월로 옮겨는 줘야 되는 것이 이게 국가의 제대로 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언덕선 안에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보셔보십시오. 우리 4년이 넘도록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비, 태풍이 오는 날씨 포함해서 이런 날씨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주니까요. 또 말이야.
기타등등 해갖고 우리나라 운명이 보내서 우리 국민 챙겨놓고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선입니다. 이건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 끌고 아웅하는 속임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안사장을 내겨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다같이 이 국가에 항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또 이 우리 이웃 아마 대한민국의 60년 역사상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치에 있는 사람들 국민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는 잘 사는 대한민국 누가 봐도 선진국인 대한민국 약품 대한민국을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는 약품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자기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고 개발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선진국이나 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법을 들이대놓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비리의 한발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비리가 너무나도 고도화가 되어서 1년, 2년이 돼도 그 비리를 해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스쳐놓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갖고 이런 비리를 저질러서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정치인들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겠고요. 또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물론 퇴출을 거쳐서 부동산까지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많아져서 대한민국은 또 후손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무지무지 막지하게 내야 되고 자기 벌거는 몽땅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부 이놈의 부동산 투기 국민 모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재개발 같은 이런 방식의 개발은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퇴출시켜야 이 나라가 정직하고 반듯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이게 부동산에 노력 하나 안 하고 눈치게임에서 거기에서 지역 산업 사업 시범 나오려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190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이거 연세 많으신 분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투기 같은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만든 결과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선진국이고 가장 많은 인들이 사회를 일으켰고 그런 각종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정치는 아직도 줄세우기를 하고 있고 대마다 그러고 공천은 아니고 이런 아주 못된 옛날 그런 행사를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해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청, 시청, 국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렇게 집회하는 이런 국민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내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그냥 목매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 사람들은 여지껏 뽑아주고 또 뽑아놓고는 지금 TV나 이런 걸 보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반드시 이런 개발지역에서 자기의 사유재산, 평생을 들여 모아놓은 재산이 일시에 다 타작되어서 나 이거 오래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설거지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우성 위원장님의 정상 말씀과 피해 사례 잘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문오구역 철거민 내 재산 절반 거덜내버리고 빚지고 있는 경북부청장 이승도 부청장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 참석하겠다는 김용배 국회의원 이렇게 엄동 설안에 철거민은 보이지 않느냐. 두 지도자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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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남대교가 요즘 며칠 동안에 말이가 됐습니다. 예,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탄핵 찬성자들과 탄핵 반대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어서 사람이 힘이 말이 될 정도로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4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보수하고 진보가 있으면은 보수 쪽에서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현상을 벌어졌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탄핵 반대 앞장서는 그 지도자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고 중단독재 끝나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일구어놨는데 지금 민주당 세력이 공산주의 체제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문오구역 철거민들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대한 민주주의죠. 그리고 선진국가의 대회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일부러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보문오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도덕적인 소득보장법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거의 다 공산주의에서나 발당하는 그런 발상을 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깎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잘된 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조차 아니죠.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 재산, 내 가족, 내 집,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 국가라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철거민에 대한 대책 그런 거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무려 29번을 했더라고요. 이거 뜯어부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철거민의 재산권 지켜주는 그런 대책도 내정을 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만. 그런데 경북구청장 김용배 국회의원은 나무새 하고 있는 그 자세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게 다시 한번 정말로 보문오구역 철거민들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요. 어찌 우리 여파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감히 국가를 볼모로
국가가 살기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래야 정상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국가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는 전수직업 부장판사가 이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높은 사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나 보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가를 좋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또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에게는 애국심은 없습니다. 잔뜩 사명만 굴실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대통령 탄핵 외치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또 변명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알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야당은 지도자는 한 사람을 위해 탄핵 조금만 슬쩍 외쳐주면서 우리 같은 철거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공무노무력은 법의 모습과 사각지대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선거 유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방문해서 철거민의 재산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고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고 입벌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누구나 진정한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은 마음으로 철거민의 상황을 아프게 생각하고 대책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 없는 거에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울 때는 꼭 한두 명씩 애국심을 갖고 목숨을 걸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없는 사람을 지키겠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뒷짐집니다. 뒤로 숨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떨어져봤자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내버려버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어야 되고 민주국가 시장 경제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돌아보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살펴보고 꼼꼼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지자체장 경북구청장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밑집치고 보호구노구역 철거민에 대한 대책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치하면서 인생 행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더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이순도 구청장은 보호구노구역 철거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빨리 안전사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 시스템을 앞서기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요 미국의 5배입니다. 무려 5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다가 이런 적이 들었어요. 보호구노구역 철거민들 내 재산 50%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이 열심히 안 샀어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불통적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구청장 하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이제 막상 됐어요. 그런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수식이 많은가 봐요. 수식 지키기 위해서 수식당하고 있더니 아이고 구청장 그만두는 게 낫지. 그만둡니다. 국회의원도요 하려고 정말로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계단식으로 또 하잖아요. 그러면 50%도 신고 안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50% 사회 활용하고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의 50% 날아가는데 국회의원 하겠어요? 알아보봐야지. 국회의원 하는 건 뭔가 뜯어먹을 게 있나 해서 그런 게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진을 높여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살림만 하는 거예요. 김영배 국회의원도 재개발 과정에서 공시지가라는 보상을 받고
공시지가가 싼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은 그걸 인정을 해요. 입주하게 되면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포함돼서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고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거에서 그러나 청산자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오로지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버리니 실거래가가 보상을 해서 실거민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법 또한 하나 제출을 안 하면서 미국 총장 트럼프 대통령 블록인 가서 정말 시음식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불쌍한 그리고 헐벗고 힘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빼앗겨버린 철거민은 자기 집 안방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기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진정한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철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 철거민의 앞에 와서 악수라도 하고 힘내십시오. 작은 시민이나마 못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발 재개발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문옥역 철거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철거민들이 그렇습니다. 대체 투입해주고 정말 불평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고 성장 국가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6.25 이후 크게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실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특히 특출한데 중국이 저가 분대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많이 발표해서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에서 운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온 국민이 지금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에만 정말 하면 정말 힘들죠. 정치가 어려우면요, 힘들게 하면서 국민은요, 10배, 100배 힘듭니다. 아무렇습니까? 도와서 해주세요. 보문옥역 철거민들은 내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부구청 앞에서 외치고 있다. 정부구청장은 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보문옥역의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데 국회의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중하냐? 우리 보문옥역 철거민이 내 재산을 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급하냐? 김영대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모든 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자리, 따뜻한 윤모 그런 데만 찾아다닙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영화 극장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을 개봉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감이 좋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로지 나의 목표라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죽이는데 입도인도 수도분이가 한 번 많이 영화 대사에서 이상한 인물들이나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똘똘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 그런 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기에 소외된 사람들을 김용민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성수 구청장이 함께 붙잡고 똘똘 붙잡고 합심한다면 우리 보문옥역 철거민이 이 엄동산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안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문옥역 철거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철거민이 계속 발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몸으로 우리가 설명에 대한 주거 정기권 노동부의 사회보장법은 더더욱 거예요. 이거는 계속 놔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엊그제 또 망명 시흥지구에 6만 5천 가구 아파트 짓는데 올해부터 공사이 들어가는데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속하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에 대한 깜빡을 제대로 쳐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어디까지 진전돼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재산 가치를 인정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그 소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재산에 힘들게 벌어온 내 재산을 절반을 회사가 없었으니 이런 정말 나라가 이게 나라냐는 말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대책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정당도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바라지도 않고 우리 모든 청년들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외쳐져 있으면 여기에 따른 안타까움을 보고 정말 대책을 세워줄 수 얼마든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인식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적으로 정답심을 갖고 정말 청년들을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는 대책을 하기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연해서 대책 세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목적은 청년들은 재개발련해서 예전만의 결과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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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에게 대책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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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 요청하겠습니다. 생각 요청.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무거운 자리인데, 국민의 자리를 안정되게 하는 자리인데, 그런 모습은 한때 없고 우리 보훈 노무현
국민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국민들이 하늘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복권하려고 이 자리를 비고 있죠. 바로 생계입니다. 생계. 보문호구역 철거민은 생계보다 더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보문호구역 철거민에 대한 대책, 생계대책, 이주대책,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시세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허없는 낮은 보상을 받고 너무나 살기가 막막하고 억울하니 이렇게 생업을 포기한 채 성북구청 앞에서 이주대책, 생계대책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북구청은 우리의 외침을 들어라! 들어라! 철거민의 가슴 아픈 심정을 해결하지 말라. 철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철거민과 함께하라. 이주대책, 생계대책, 수주대책까지 우리는 끝까지 진정하여서 우리는 삶의 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발포동민 철거민 성북구청장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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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사례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사례. 성북구청장 들어라! 들어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주거 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법인 도시정비법 및 주택개발법은 어이없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제 수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들은 60년 전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어 발생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개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려면 100%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호선과 우이 동선서에 지나가는 보문역이 코앞에 있는 보문 5구역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개발로 인한 대책은 실 거래가에 조금이라도 더 계산하여 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개정한 법으로 선 거래가의 절반이라도 더 평가 책정하여 그 금액으로는 그
사용자라 해야 합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런 분할 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합니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법이 권력과 세력이 있는 사람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정의가 있는 사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와 권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시민이자 경북구 국민으로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부정하게 길거리로 내쫓겨 난다. 권력과 전선에 따른 건설 자본이 형상화되어 사회범위는 탄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는가. 물론 자신들은 공권력이 있고 건설에 따른 건설 자본은 개발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분할 이익으로 이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사회범위들은 경제적과 사회적으로 이중 삼중의 공연과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 전 개발적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국보 1호 남대문을 강화하였다. 재산이 지배되는 것에 대한 사소연을 아무도 들어줄 곳이 없어 이 사회에 알리려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는 충격적인 부동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들 철거민들도 역시 할 곳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이같이 현실적으로 안변을 당한 비극의 참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구역 설거지들이 겪은 자신의 생산권과 조건이 침해와 분할되는 과정을 사회에 보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부처이 논의하여 하루속히 역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구역 설거지들이 대책을 수립한 후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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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에